대흥사 표충사 옆에 있는 초이스님 동상입니다. 성리학 국가로 불교를 탄압하던 시대 때 자연스럽게 차문화도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는데 28세기에 한국에 차문화를 일으킨 다성이라고 불리는 초이스님, 이 초이스님은 대흥사의 일지암이라는 함자에서 오랜 세월을 계시면서 한국의 차문화를 중흥시켰던 그분이죠. 타신정과 동다송 타신제를 편찬했고 동사성, 한국적 상황에 맞는 동다성을 집필하면서 해거도인 홍현주, 정조의 부마했던 홍현주의 부탁으로 차에 관한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다성을 집필했던 그분이 바로 이 다성 초이스님입니다. 일지암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 초이스님의 상은 한국 근대 차산함을 일으킨 한국제다의 서양원 회장께서 이렇게 만들어서 기증하셨던 것이죠. 일지암 가는 길입니다. 시멘트로 다 포장되어 있네요. 도토리가 많이 떨어져 있네요. 드디어 일지암이 보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비포장했는데 지금은 다 시멘트 포장돼, 황토 포장되어 있습니다. 황토 시멘트로. 일지암에서 바라본 풍경입니다. 저 멀리 남해 바다인지 서해 바다인지 바다가 보이네요. 서해 바다일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일지암에 왔습니다. 회사님이 차를 마시는 분이십니다. 대롱나무가 핀 8월에 초가로 된 일지암과 그 옆에 좌우홍련사가 있습니다. 이 좌우홍련사는 기록에 따라서 조이스님이 계셨던 차를 마셨던 일지암과 그 다음에 살림집에 있던 좌우 삼방을 이렇게 복원한 것입니다. 1979년쯤에 일지암을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복원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 좌우홍련사, 좌우 삼방에 있었던 자리에 옛날 형태로 복원하기 위해서 예수나 장롱에서 이렇게 고가고 고건축의 자재들을 옮겨다가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일지암 앞에는 차나무와 숲이 피어 있네요. 그리고 바로 앞에는 연못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일지암. 뱁새는 큰 숲에 살아도 나무 한 가지에 산다는, 장자 소유에 나온다는 그런 글귀도 있고, 또한 시를 쓰는 스님인 한산이 쓴 시에 뱁새는 나무 한 가지에 있어 살아도 편안하다, 이런 글에서 따가지고 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지암입니다. 초가로 이어진 일지암. 이곳에서 40여 년간 계셨다는 이 초이스님. 오늘 저는 이 일지암에 와서 평소 잘 사람을 만나지 않으신다는 법광 스님을 뵙게 됐고,
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스님이 직접 닦은 올해 해차를, 귀한 차를 선물 받았습니다. 이 문 밖으로 건너서 조이 스님은 산길을 포행하셨겠죠. 스님의 목소리가 들릴 듯 합니다. 일지암 뒤편에는 산에 물을 끌어와서 이렇게 3단으로 된 우물이 물이 보입니다. 이 물은 지금은 우명수로는 부적합하다고 하지만 조이 스님은 동다송에서 물과 차와의 관계에 대해서 주로 말하면서 중정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가운데 중자, 발을 정자. 차는 물의 신이요, 물은 차의 몸이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 차를 덮을 때에는 차에 있는 식품 영양적으로 가장 많다고 하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우러나오기 위해서는 극렬이라는 단어가 동다송에 있는데, 저도 방금 스님한테 들었습니다. 높은 360도 높은 360도가 넘는 극렬, 동다송 표현으로는 극렬, 높은 온도에서 차를 덮고 비비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차를 만든 다음에 물을 팔팔 끓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뜨거운 물을 그대로 부어서는 그 물의 뜨거운 성분 이 차에 스며들기 때문에 산란해지기 때문에 결코 그래서는 안 되고, 뜨거운 물을 식혀서 고요해진 다음에 부으면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마음을 고요히 다스리는 수행의 경지에 갈 수 있다 라는 말씀도 들려주었습니다. 스님은 이곳에 거처하면서 차를 매개로 타선일려, 차와 명상을 통해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온전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흥사의 13 강사 중에 한 분인 이 초이 스님은 불교에도 능할 뿐만 아니라 시서화에 능한 타성이었습니다. 차의 성인이었습니다. 이 사상적으로 완성을 꾀할 수 있었던 것은 종교의 벽을 넘어서 이 강진의 유배와 있던 다산 정약용 선생을 만나면서 그 사상적 폭과 넓이가 깊이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초이 스님은 다산 선생과 함께 오래 교류를 하면서 초이 스님이 그린 다산 초당도랄지, 초당도에 보면 연못이 2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다산의 마지막 제자였던 이시연이 있었던 그 월출산 밑에 강진의 백운동 정원을 다산과 초이 스님이 함께 이시연의 집, 즉 백운동 정원에 찾아가서 그렸던 그림, 백운동 정원도도 있습니다. 이 초이 스님은 이 산스크리트뿐만 아니라 음악 범패뿐만 아니라 이 그림에도, 태화 같은 그림에도 능해서 초이 스님이 그린 그림을 보면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이제 남도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울림산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이 5대에 걸쳐서 200년 이상 화맥을 이어가는 이 그림 화가 아티스트의 집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울림산방에 시조했던 소치 허련이 이 해남 노구당에 와서 그 화첩들을 보고 베끼고 모사하면서 그림 실력을 쌓아가고자 했을 때 주인의 소개로 바로 해남의 대흥사의 초이 스님을 소개받아서 그림 수업을, 소치허련이 그림 수업을 하게 됐고,
이 초이 스님이 자기와 절친인 동갑내기 추사 김정희에게 이 소치혈연의 아까운 재주를 더 발전시키고자 서울에 추사에게 보내서 그림 수업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이 스님으로 인해서 소치혈연의 그림의 깊이가 추사 김정희에서 깊이가 있게 되고, 이 소치는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로 유배가 있을 동안에 스승을 찾아서 스승을 모시기 위해서 제주에서 몇 년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동파의 소동파를 그린 그림을 소재로 해서 자기 스승인 이 추사를 가지고 동파 이극도를 가지고 이제 자기 스승인 추사의 초상화를 그린 것도 있습니다. 당대 최고 시인 자신위하고도 깊은 교류를 했었고, 또한 병조판서와도 뭔데 이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 병조판서와도 교제를 했을 뿐만 아니라 추사 김정희와는 42년간의 막역한, 추사가 제주도에 옆쪽으로 몰려서 유배가 있을 동안에도 3번이나 6개월가량 3번이나 찾아갔고 6개월가량인가 제주도에 함께 머무르기도 했었습니다. 차로 맺어진 인연, 소중한 인연들. 일지암에 아궁이가 있네요.